안녕하세요. 기분명리 감명 실전 비결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게 될 아내는 어떤 사람이며 나의 자식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대충 그 윤곽을 잡아 드리겠다고 그래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응용을 못해서 모르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명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나의 조상,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아내, 내 자식들, 이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먼저 육친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목기가 제일 간단하고 쉬우니까 목기로 설명을 한다면 비경겁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 십신에 대해서 그 성질을 알아야 되겠다. 그 성분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내 육친에 대한 덕의 유무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 간목에 지금 해, 자, 월에 태어났고 이 상태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개수가 투관이 되었다. 그래서 간목의 정인격이지만 이때는 춥기 때문에 조를 급히 원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추위를 더욱 가중을 시키는 내 남편 또는 남자 사주에서는 이 자식이 있게 되면 또는 남자 사주에서 관성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 간목의 처성이다. 이 간목 처성의 자궁이 바로 금기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금기가 없었다면 자궁병 염려가 없고 건강한 사람이며 처덕이 있는 편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경금이나 신금이 투출이 되고 이 한랭기를 가중시킨다면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의 처의 자궁, 처의 인생 무대가 약한 것이다. 이미 이 겨울에 동상이 걸렸으니 약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처에 관련된 유무를 알게 되고 내 자식의 유무, 덕의 좋고 나쁨을 알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여자였었다면 이 식상은 자신의 인생 무대이다. 이 식상이 인생 무대인데 갑오 일주나 갑인 일주가 되어서 화기를 생하는 화기의 뿌리가 되어주고 또는 통근처가 되어주고 또는 만나는 이 토기에서 무술이 있었다든가 기미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무토가 한 글자 있고 미토가 있었거나 이러한 상태라면 괜찮겠지만은 이 토기에서 무기토가 없고 이때는 신토나 축토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 기토가 있었거나 한랭기를 가중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토기, 남자나 여자나 이 토기는 아버지에 해당이 되면서 여자한테는 시어머니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벌써 이 부분에 한랭기를 가중하기 때문에 덕이 없게 된다. 쭉 떨어진다. 그러나 술토가 있었거나 미토가 있어서 이 정정화의 통근처가 되어주고 화로가 되어준다면 이미
토기에 관련된 육친 성향이 좋을 것을 상징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겨울에 태어나지 않고 4, 5, 미월에 화기가 왕성한 계절에 남여가 태어났다면,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 그때는 반드시 진토나 축토가 있어야 되고, 이때는 이시토가 있으면 좋다. 그러나 무토가 화기 세력에 가담을 해서 화기를 가중시키면은 이미 이 무토에 해당되는 육친의 덕이 없을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태로 기본적으로 십신과 육친을 활용을 해서 덕의 유무를 알게 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하는 이 사람의 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공부를 해가면서 차근차근히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공부가 이 감명 실전 비결의 공부가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덕의 유무, 남편 덕의 유무, 자식이 성공을 해서 내가 귀부인이 될 것인가, 자식 덕에 나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이 전부 다 나의 사주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물론 십신을 보고 육친을 보면은 여기에서 나의 조상, 나의 부모, 나의 배성, 나의 후손까지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연법이 나의 조부의 인연으로 올 수도 있고 조무의 인연으로 이 땅에 올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의 인연, 어머니의 인연,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또 반반의 인연, 또는 이것이 전혀 없이 개별적으로 오는 인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인연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인연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머니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주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생로병사는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아버지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인연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인지 딸인지 나의 인연이 둘 중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아들이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 딸은 흐릿하다. 이러한 상태로 모든 것이 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의 인연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또한 나의 후손들, 1대 후손, 2대 후손, 3대 후손, 4대 후손, 5대 후손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사주명식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연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볼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먼저 아셔야만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여자라면 남편이 귀중한데, 이 남편이 전혀 인연이 없는, 남편과 인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남편을 만나서 오다 가다 만나서 인연이 돼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연도 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육신적인 관계, 십신론적인 관계, 이 부분은 인연론에 의해서 인연을 조금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른다면 많이 답답해지기도 한다 그래요. 자, 하여간 글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보시자고요. 여명사주에서 남편의 덕의 유무를 판단할 때 목화, 토금수, 오행을 모두 보지만 일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여명이 양간일 수도 있고, 또는 양중양, 양중음, 음중양, 음중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 양천간이냐 음천간이냐, 양중 양이다 그러면은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을 여기에서 빨리 아셔라. 병화라면 양중 양에 해당이 되고 개수라면 음중 음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양중의 음이다. 그러면 이것은 정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중에 양이라면 경금과 임수를 상징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 또 나누어진다. 태음, 태양의 태음은 개수가 태음에 해당이 되고 음중음이고, 태양은 양중양으로서 병화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그러면은 소양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때는 그 소양에서 그 기운을 봐야 되고, 경금이다. 그러면은 소음이다. 그러면 소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그 이유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극하는 것이 내용이 달라진다. 같은 나한테 7살이지만 7살도 그 내용이 다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화의 7살은 개수인데 이것은 수화상전, 그래서 수화 전쟁이 될 수 있는 성분이다. 또 금기와 목기는 금극목의 전쟁이 될 수 있는 성분이다. 그러나 이 딱 네 가지 성분만 전쟁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되고, 목국 토는 전쟁이 아니다. 이 토기를 억제하고 제어하는 성분이 목기이다. 그 다음에 이 토기는 수기를, 이것은 그냥 억제하고 제어하는 성분이다. 그 다음 이 화기는 금기를 충하는 성분이 아닌 제어하는 성분이다. 강력한 제어를 때려 부시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두드러 패고 부시고 하는 성분은 인신충과 묘유충에 있고 자오충과 해사충에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즉 해사충 같은 경우는 건들지 않으면 양반이 되는데 건드려서 폭발하면 폭발 성분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해사충에 있는 사주를 갖다가 작은 성냥개비를 가지고 온 사냐를 태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차오충 같은 경우는 약간은 또 틀리다. 이것은 급진적이기도 하지만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가려야 되는 성분이다. 그 다음에 금극목, 이 부분은 완전히 때려 부시고 새롭게 인신충 같은 경우는 새롭게 건설하는 건설의 역군이다. 이 묘유충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부시고 새롭게 이럴까 저럴까를 다시 한번 생각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하다가 다시 부시고 하다가 다시 부시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수기는 토기의 땅 위에서 물이 흐르는 성분이다. 또한 땅으로서 이 수기를 제방을 쌓을 수도 있다. 이 목기는 토기의 땅 위에서 자기가 뿌리내리는 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에 이 화기는 금기를 제어를 해서 단련을 해서 제대로 된 기물이 되도록 만드는 성분이 화극금이다. 그래서 화극금이요, 토국수요, 목국토다. 이 관계는 충의 관계와는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성분의 육친의 배성 내지는 이 부분도 이 성질에 같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천간에 따라서 모든 성분이 다르다 그래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나는 간목이니까 어떻고 기토의 제자 신약은 어떻고 물목의 제자 신약은 어떻고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제다 신약이나 관다 신약이나 말은 하기는 하지만 이거 전체가 같을 수가 없다. 즉 을목의 제다 신약 성분이 틀리고 이 경금의 제다 신약 성분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십신의 성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적인 제다 신약이니까 어렵다. 인수가 태양하니까 어쩌다. 뭐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은 전혀 틀린 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관세 사주일지라도 간목의 성격과 을목이 다르고 또는 일지에 따라서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일지에서 투출한 천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향이 다르다. 즉 갑오일주 여명이라면 이 오화에는 병종, 기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것이 추가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나는 관세니까, 나는 제다 신약이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단식 판단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아셔야만이 내 육친의 덕의 유무 이 부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자는 음체이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양체이다. 이 양체는 명예와 권리, 사회생활 이것을 찾는 성분에 대해서 남자와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성격이 되고 이 음체는 대체적으로 집안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체의 성격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정의 외적 사회활동,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도 안정된 가정 살림을 원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 음체에서. 그래서 연애 시절이나 결혼 생활에서는 화끈한 성격, 이것은 화끈한 성격은 양체였을 때에 양중 양으로 태어난 여자였을 때에 이러한 성격이 되는데 그래서 그 남자에게 기대고 집착하고 이러한 성격, 즉 어떤 식당에 갔는데 오늘 야 이것은 뭐 5만 원 나왔다. 각자 우리 5명이니까 10,000원씩 내면 된다. 그래서 탁탁탁 그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 음체의 성분은 이런 부분에서 누가 돈을 낼까? 내가 여기에서 무사히 빠져나갈까? 등등등등 머뭇거리는 성분이 나타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적 환경보다도 내가 여기서 10,000원을 쓰는 것보다도 이 10,000원을 값지게 이것에서 무슨 어떠한 음식을 산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몇 사람 만났다고 해가지고 내 돈을 내가 왜 써? 이런 성격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십천간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 여성 특유의 음중음들을 그러니까 음중음에서도 이 신금일간과 이 계수일간이라면 조금은 집착하는 성격이다. 악담을 하거나 당신 잘 되는 거 두고 볼 거야. 이러한 성격이 있는 것이 음중음이다. 특히 신금과 계수. 그리고 신금과 계수는 자식을 위해서 좀 집착하는 성격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을 때와 자식이 없을 때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도 또한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명이 양일간인지 음일간인지의 판단과 일간이 어떤 천간인지 구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십천간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 같은 경우 자기는 본체가 이미 태양이다. 태양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본다. 그래서 항상 어찌 잘못 보면 거만한 기가 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보면은 모두를 포용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식의 모든 천간의 성격이 특징적인 성격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성격이 내 사주팔자 7글자의 영향, 또한 대운의 영향에 의해서 성격이 달라져 간다 그래요. 명리통변에서 기초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십천간의 성격은 기초에 해당하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이 기초를 이것을 잘 공부를 하려고 하지를 않고 이 억구로만 사주를 봐버리고, 그래서 억구로 보다 보니까 그냥 관살 태왕이니 인수 태왕이니 재성 태왕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뭉뚱거려서 사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많은 차이가 여기에서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음중음의 성격들은 대체적으로 자식한테는 상당히 집착하는 성격, 남편한테는 무관심한 성격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신금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신금은 임수와 해수를 통해서 간목,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넘겨줘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이 병화 같은 경우에서는 모두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야 되는 그러한 임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금이 병화를 맞았다. 그러면은 가정에 안주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이런 성격하고는 또 멀어져 버린다. 사회성이 병신 합에 의해서 아주 큰 좋은 사회성으로 발현돼서 집에서 잠시도 머물지 않고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일간 옆에 근접하는 월간이나 시간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성격이 또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된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음기가 강한 음중음의 여자들은 만약 부부 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는 한을 품어서 서리가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애가 있을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게 된다 그래요. 여명사주에서 남편의 덕을 판단할 때 음양간의 특성과 인성과 관성으로 보면서 일지를 주로 보게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강명식의 일지효신은 상당히 좋지 못한 성질이 되는데, 신약했을 때는 또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사주의 좋은 역할인지 나쁜 역할인지 한번 살펴라. 예를 들어서 신미일주라면 이 사주가 겨울에 태어났다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여름에 태어났다면 화기를 더욱더 왕성하게 해버리는 미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지효신으로 기신이라면 부부정이 없게 되면 남편이 되는 자는 사사건건 시비하고 통제하며 간섭하는 성격이 되고, 자식에게는 엄격한 성격의 남자를 만나는 인연법이 성립되는데, 여기에서 인연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십신에 해당이 되는 해당 육춘의 덕의 유무를 알게 되는 공부가 되실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미 신살론에서 합충해법장에서 형충해합장에서 인연에 대해서 싸그리 거기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통변술이니 뭐니 내지는 이쪽만 관심이 있지 기초편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이 효신살을 제압해 준다면 기라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의 효신살은 미토가 되는데 이 미토를 제압하는 것은 간목이나 또는 을목이나 임목이나 또는 묘목이 되는데, 이것을 제압해 준다면, 즉 예를 들어서 묘목이 있어서 묘미 합으로 이 효신살이
합을 하게 되면은 효신살 고유의 성분이 합으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효신살, 특히 부부정이 없게 한다는 이 효신살이 합으로 성분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부정이 없게 하는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변화를 살펴야 한다. 관성이 유기하고 유정하다 할지라도 어머니 몰래 성관계하는 형상이 효신살이다. 그래서 이 본처하고는 정이 없고 다른 여자하고는 관계가 매우 좋고 다정다감한데 묘하게도 일지 효신살은 본처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꼭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청간 추출이 어떻게 되었고 그 합들로 그 성분을 어찌 변화를 시켰는지 그 부분을 살펴라 그래요. 어찌 되었건 이 효신살이 된다면 친정 식구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하기도 하며 친정 식구가 무리한 돈을 요구하고 친정 식구 등살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신강사주에 천간이 추출돼서 악살 작용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효신살은 친정 식구와 함께 살기도 하며 친정 식구가 시가 식구를 무시해서 이혼시키기도 하며 파탄이 나는 경우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지효신 기신으로 인수태양하다면 반드시 성적 불만족으로 7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또한 부부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 해도 일지효신의 인수가 기신이 사주는 길선한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한숨 속에 일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신미일주와 신축일주는 일지효신이 되는데 신강한 사주가 된다면 또는 충이 되어서 깨어져 버린다면 업인살이 중중한 편에 해당이 된다. 사주에서 식신은 내가 생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를 뺏어간다고 하지만은 꼭 그렇게 내 기를 뺏어간다고 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식신이다. 정화를 만나면 상관이다. 또는 을목은 병화를 만나면 상관이요. 정화를 만나면 식신이다. 그런데 을목과 정화는 매우 사이가 좋지 못한 그런 관계이고 이 을목과 병화는 사이가 좋은 관계이다. 이런 것처럼 모든 천간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무조건 식신이니까 좋고 정제니까 좋고 정관이니까 좋고 이런 생각들은 각기 천간마다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글들은 천간론에서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천간론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다. 여기에서는 왜 이 부분을 써놨냐면 나와 친근한 오행이 식신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을 내가 양간이면 양천간이 식신이고 내가 음간이었을 때는 음천간이 식신이다. 나와 같은 음양간에 똑같은 설기하는 글자가 식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식신은 똑같은 양이 양을 만나고 음이 음을 만나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내 마음을 이해를 상당히 잘하는 성분이 식신이다 그래요. 내 마음, 나의 형편, 나의 그것들을 이해를 해준다. 즉 엄마 마음 딸이 이해하고 아빠 마음 아들이 이해하고 이런 식의 이해하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그래요. 즉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이해하기 쉽고 어머니의 마음은 딸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성장기 과정 속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는 남자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안타깝고 애타고 아버지가 더 보고 싶고 그것은 필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그래요.
이 간목이 쇠약할 때 정관이 신금을 만났다면 간목이 신금을 능멸하는 관계로 형성되고 남편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나 신금은 간목의 남편 역할을 포기하고 자신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내 남편이 신금이 되었을 때에 능력 없는 신금 남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신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뻣뻣하고 여자의 애교가 없는 이 간목보다도 나긋나긋하면서도 상냥하고 이 낙지빨같이 착착 안기는 을목이 나는 좋다. 그래서 을목을 찾아 떠나버릴 수 있는 염려가 또한 여기서 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좋아할 것도 없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간목의 남편 역할을 포기하고 자신이 다스리기 쉽고 만만해 보이는 을목 여자를 찾아 떠나므로 이것이 이별사별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